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정대보도. 오늘 오전 4시 호위사령부와 평양방어사령부 등 군 중심의 쿠데타 세력이 만고역적 김정은을 체포하고 처단하고 국가 권력 일체를 장악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쿠데타 세력은 평양 20여 관저에서 김정은을 체포해서臨時 군사재판을 열고 30분 만에 즉결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사형은 강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총으로 즉시 집행되었습니다.臨時 군사재판에서 랑독된 김정은의 주요 죄목은 첫째, 권력 유지를 위해 최측근 고일 간부들은 물론 무관 인민들과 가족들까지 잔인하게 학살하며 공포 통치를 감행한 죄. 둘째, 경제개혁 거부와 장마당 통제, 우상화 선전과 호화사치 등으로 국가 경제와 인민 생활을 참담하게 파탄시킨 죄. 셋째, 끝없는 동족 대결로 북남 관계를 악화시키고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 고립과 제재, 압박을 자초한 죄. 쿠데타 세력은 이런 범죄들 외에도 각종 인권유린과 력사 날조 및 기만 범죄, 친인척 처형 같은 배륜 범죄, 비법적 마약 생산과 위조화폐 제조 등 셀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연이어 랑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군사재판장에서 장성택의 원원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려왔고, 특히 민심 악화로 암살 위협까지 증가하며 정신 이상 증상에 시달렸다며 온갖 변명만 늘여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성공한 오늘의 군사 쿠데타는 나라와 인민의 앞날에 새 희망을 안겨주는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쿠데타 세력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동요하지 말고 새로운 자유민주정부 수립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조선 정부와 협의하에 평화적 조국 통일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성 기자님. 예.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 네, 김정일이가. 네, 김정일이가. 김정일. 예. 김정은의 아버지. 예. 김정일이가 죽은 날이 예. 12월 17일이에요. 예, 예. 어제 주일이었죠? 주일. 그런데 원래 이게 북한의 관례상, 관례상, 그 김정은이가 갈 때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엄청 많이, 그 대부대가 따라가야 돼요. 마누라도 따라가야 되고, 예. 다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시아버지 죽었는데 이설주가 안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그 김정일 그 군수산, 그러니까 태양궁전 예. 참배를 할 때 김정은이가 혼자 갔어요. 혼자. 예. 네, 혼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우리 송 기자님이 맨날 얘기하는 자연사? 김정은이 죽었다니까 뭘 자꾸. 김정은이 진짜 죽었나? 예. 죽은 지가 언젠데. 아이 참말로. 아니 이게 진짜. 아니 김정은이가 움직이면 항상 최룡해가 동행했다고. 근데 이때까지 무슨 TV에서 나온 걸 보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혼자 다니는 거 아닙니까? 최룡해가 어디 따라가던가요.
아니죠. 근데 네. 그 이거는 확실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거를 하려면 사진 조작이 좀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황병서 지금 숙청당했는데 예. 황병서도 다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그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어느 쪽에 혼자 가서 찍은 거를 사진을 김정은이가 아니고 김정은이처럼 생긴 가짜 덤이라고 하죠. 그 김정은이처럼 생긴 애들이 한 대여섯 명 돌아다닌다고. 걔들이 이제 사진을 비추는데 사진을 보면은 귀 모양도 틀리고 다 얼굴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언론들 기자들은 뭐 정말 진짜 근데 진짜 김정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김정일 죽었을 때 내가 한 40분 빨리 하는 거를 예. 아 그렇습니까? 문자가 왔어요. 예. 북한에서 예. 문자가 왔는데 김정일 죽었다 이렇게 문자가 예. 왔어요. 근데 내가 그때 강의 중이었어요. 예. 12시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예. 그 문자가 온 시간이 11시 21분 정도였어요. 예. 강의 끝난 다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김정일 죽었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이게 뭐야? 그런데 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은 지는 뭐 오래됐고 이미 미국하고 북한의 군부하고는 이미 한 몸이 됐습니다. 그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몸이 돼가지고 미국이 딱 원하는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주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그 김정은 진짜 죽었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면 김정은 암살 현상금 그 운동을 잘했네. 죽어라 소음이니까 빨리 네. 죽은 거지. 그 왜냐면 미국이 이제 CIA가 마약상 소탕할 때 예. 그 두 개 팀, 세 개 팀을 이게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지금 채롱에 뭐 저기 김원홍이 또 한 명 누구요? 황병서 보니까 황병서, 예. 세 명을 충성 경쟁을 시킨 것 같은데 두 네. 놈은 죽었잖아요. 이미 뭐 나가리 됐고. 그 이제 그 채롱이한테 야 너는 살려줄게. 네 재산은 뭐 저기 그 보호해줄게. 네. 뭐 이렇게 야 김정은이만 제거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미 그렇게 이미 그러니까 북한의 군부하고는 평화협정이 맺어진 거죠 사실. 그러면 예. 이게 성 기자 이게 내가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예. 퍼즐을. 제가 체력이를 조금 알아요. 예. 왜냐면 체력이가 그때 뭘 했냐면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예. 북한의 청년동맹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예. 비서였어요. 예. 그러니까 청년대장이었던 거지. 청년대장. 예. 청년대장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청년동맹 부위원장이었어요. 청년동맹 예. 부위원장. 그러니까 채령의 왜 1, 2, 3가 있잖아요. 1, 2, 3. 예. 그러니까 그 채령의 그 넘버 2지 넘버 2. 예. 넘버 2. 그 사람이 이제 나랑 아는 사람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넘버 2가 나한테 제안하기를 우리 미국에 친척이 있잖아요. 예. 니네 미국의 친척에게다가 편지를 써라. 예. 걔네가 미국에 줄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편지를 쓰면 자기네가 우리 미국 친척한테다가 그 편지를 전달해서 예. 돈을 100만 불을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100만 불을 받아오면 너를 원산에 거주를 시켜주고 예. 그 다음에 원산시 원산에 있는 외화벌이에 나를 지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예. 제안이 왔었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 우리 미국에 있는 친척이 예. 북한에서 이런 제안이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채령이가 간첩 사건에 뭐 하여튼 말려가지고 예. 그 숙청에 있었다고 한번 예. 숙청에 있었는데 내가 이게 이제 가만 이게 요즘에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퍼즐을 맞춰 본다면 예. 왜 황병서를 치고 황병서 김원용을 치고 채령이를 살려줬을까? 이게 미국이 공작한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그냥 우리의 썰입니다, 썰. 네, 이건 뭐 알 수는 없어요. 채령이는 채령이가 백돌통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백두혈통도 백두혈통이지만 예. 채령이가 예전에부터 이쪽하고 좀 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쩌면 채령이가 CIA랑
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CIA 입장에서 볼 때 체력에가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황병서 북한 사람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체력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명실상부한 백두혈통이에요. 예. 백두혈통이니까. 그리고 체력애가 청년대장도 했었고 이게 그 영향력 측면에서 그 보면 김원홍이는 국민들이 참 많이 알아요. 많이 몰라요. 예. 체력애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안 따라갔어요. 이게 김정은 죽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예. 이게 김정일 죽었을 때 죽은 날에 이게 다 같이 가는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근데 이설주도 안 가고 최룡해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가고 김정은이가 혼자 갔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진 조작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한국의 언론사 기자들의 개돼지들이니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지만 사진만 보라고. 사진 보면 사람 얼굴이 다른데 그거를 뭐 김정은이 안 죽었다고. 걔들은 안 죽었다고 해야지. 왜냐 북한에 가가지고 한국의 언론사 사장들 다 성접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사 한국의 그 기자들 다 성접대 받고 있는데 김정은이 죽었다 해봐요. 그거 어떻게 안 죽었다고 가정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북한에 이미 지금 최룡해하고 북한의 군부하고 미국의 CIA는 짝짝꿍이 돼 있기 때문에 딱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그 미사일을 통째로 쏴가지고 그게 폭파 안 되고 바다에 추락하면서 거기서 지금 중국의 부품들이 나오고 그 부품을 가지고서 야 유엔 결의안 위반이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계속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트럼프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시진핑한테 야 제재하라. 제재 못하면은 또 한 개씩 무역 제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하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야지. 네, 이제 좀 보니까 송 기자 말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내가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자이크 이 그림이 완성돼 가는 과정에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에 있는 언론사 기자나 사장단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지금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그 문재인 정권 집에 가라고 계속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포르노 테이프나 뭐 성접대 받았을 때 북한 애들 찍은 거 이미 미국에 다 갖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추미애가 뭐 러시아 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뭐 토지를 뭐 국유화해야 된다 뭐 그딴 소리 하는데 러시아도 이미 미국 편이에요.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 CIA가 도와줘가지고 이 테러를 막았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더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중동이 지금 완전히 출렁출렁하고 중동 정세가 불어나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러시아가 좋은 거 아닙니까? 떼돈 벌고. 그러면 미국하고 러시아는 같은 편이지. 그러면 이 북한이 러시아한테 뭐 이것저것 다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했던 것들 싹 다 넘어갔다는 거죠, 미국에. 그 송영길이하고 문재인이 가가지고 러시아 뭐 가스관 하자고 이런저런 제안서 낸 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안 보냈겠어요. 이미 다 넘어갔지. 그런데 또 체력에도 숙청나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EJ 해가지고 결과는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한국에 있는 이 북한 이 종북 세력들 북한에 가서 그런 룸서비스 받으면서 그 포르노 찍었던 애들 성접대 받았던 애들은 자기가 죽기 싫으면은 빨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재인 탄핵시키는 그런 기사들을 써내면은 미국이 안 터뜨리고 봐주는 거고 계속 문재인한테 붙어가지고 문재인의 개혁하라고 중국에 개혁하라면서 시진핑이 똥구멍 빨아먹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걔들이 찍었던 뭐 그 비디오 한 개씩 두 개씩 터뜨리는 거지. 이게 조만간에 터진다니까요. 안 터지겠어요. 어쨌든 김정은이가 금수산 기념궁전 태양궁전에 혼자 나타난 것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이거 우리 주시해야 됩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그 지금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종북 세력들의 그동안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그 연명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3대 세습 그 집단이 이쪽을 이제 서포트 해줬기 때문이고 또 김정은 그 북한의 김씨 그 왕조가 이렇게 연명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이 종북 그 집단이 이렇게 끊임없이 그 조공을 바치고 돈을 갖다 퍼다 주면서 그쪽 세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상부상조 해온 거죠. 해왔는데 지금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한쪽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서 장관 자리 하나 따볼까 또 뭐 공기업 기관장 자리나 하나 따볼까 해가지고 쫓아가셨던 고위공직자분들 특히 국정원 출신 분들 아마 뭐,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오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그 머리를 달아주는데 밥 처먹을 때 쓰라고 다 달아준 게 아니잖아. 머리 쓰라고 달아주는데 그 딱 보면 뭐냐고. 이게 국제관계가 어두우니까 문재인이 이거 지금 다 이거 나타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오래 갈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대가리는 어떤 사람은 나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좌파 정권이 아마 15년 이상은 집권을 할 거다 이러면서 나한테 친정부 행위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꼬드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요 자, 15년을 가든 150년을 가든 저는 좌파들하고는 같이 패를 이렇게 같이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땅바닥에서 이렇게 포장마차를 해서 밥을 뭐를 먹더라도 저는 공산주의가 싫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갑니다. 아니 그리고 청와대 그 문재인 그 닭대가리들인 게 저기 중국 가가지고 그렇게 전쟁 막았다고 거지랄병하고 개취급 당하면서 똥개 짓하고 아니 근데 이 여자애 지금 침범했잖아요. 아니 왔는데 북한에서 뭘 했어요? 한국의 지도자 남조선 지도자가 중국 가가지고 뭐 바지가랑이 붙잡고 구걸하고 왔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 이게 액센트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이씨 우리가 이렇게 북한 못 때리도록 막아줬는데 북한 새끼들이 우리를 욕해? 이건 뭐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북한에서도 문재인 이쪽 그 세력을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동신문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버리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2호도를 지금 방공식별만? 방공식별구역을 침공했는데 이제 한국의 영토도 백제사가 중국사라고 그렇게 지금 동북공정도 이미 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방공식별구역 툭툭 찔러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한국 여성들 강간한다고 이 중국인들이 앞세워가지고 중국 범죄자들 앞세워가지고 강간하고 납치하고 장기매매하고 인육하고 뭐 그런 거 그 다음 수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아유 이 멍청한 새끼들 야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은 김정은이 뒤졌다는 거 이미 다 나오고 있는데 그 김정은이한테 충성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작전 짜고 있는 애들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유 저런 등신 같은 게 대통령이라고. 아니 근데 내 저기 고소하라고 고소하면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게. 어쨌든 우리가 김정일이 죽었을 때 김정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짜는 2011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12월 19일이었는데 김정일은 12월 17일에 죽었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정말 흑막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베일에 쌓여져 있어서 우리들이 제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그마한 현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황들을 유추해 보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퍼센트까지 다분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목숨 살려면은 임종석이 해임하고 임종석이가 지금 상황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경찰 리모컨 정권. 리모컨 뭐 리모컨 정권. 정치하고 있다고 예. 다 나오고 문재인 위에 임종석이가 있다고 이미 뭐 다 나왔는데 임종석을 해임하고 빨리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자고 미국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가 선제 타격을 하면 자기는 통일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리모컨한테 맞아 죽지. 아니죠. 아니죠. 성형무 시켜가지고 간첩 세력들 청와대에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전부 다 체포하라고 간첩 혐의 씌워가지고 체포하라고 하면 되지. 그래가 체포해가지고 죽여버리면 자기는 목숨 잘 속아있고 절대 못해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통일 대통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추미애도 중국 가가지고 뭐 충성맹세하고 있으니까 추미애까지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 처리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한국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냥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고 죽기 싫으면 빨리 갈아타야지. 뭐 침몰을 하는 배에서 구조종이 여기 와 있는데 그거 안 타겠다면 미친놈이지. 근데 성 기자님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면 정말 괴롭거든요. 아니 하면 되지. 어떻게? 밑에 애들 싹 제거. 아니 CIA하고 딱 미국하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약을 못 먹어가지고 치매약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순간 깜빡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봐준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꼭 교회 가서 기도할게요 하고 그러고 빨리 갈아타면은 그러면은 돼요. 통일한국 대통령도 되고 되는데 아니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이대로 가다가 탄핵당하면은 그냥 전부 다 이제 여적죄로 다 죽는데. 그러게. 어쨌든 김정은은 아버지의 그 시체가 있는 곳을 혼자 방문했습니다. 이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분명 북한 상층부에 북한 정권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거를 지금 그냥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혼자 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세를 보여주려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야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김정은의 신상에서 하여튼간 변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연사박물관에 이제 한구가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하고 와야지. 말도 청소 좀 해놓고 우리 해양공전을 보내지 마세요. 자연사박물관 김정민의 자연사박물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요. 자연사박물관에 이름을 올릴 또 하나의 선수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유 집에 가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먼저 갔어. 먼저. 아무튼 간에 우리 기자분들 김정은이 뒤졌으니까 충성하지 말고 빨리 문재인 탄핵하라는 기사를 쓰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서 찍은 성상납 비디오가 공개가 안 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공개 안 되죠. 성상납 비디오가 진짜 그거 내가 궁금한데 내가 1억 달러 조만간 유튜브에 올라온다. 1억 달러를 그리고 미국에서 자기 새끼들 미국에 보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친북 활동하면서 다 보냈지. 걔들 CIA가 다 죽인다니까 걔들. 그러니까는 자기 새끼를 살릴 것 같으면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최선봉에 서면은 CIA가 봐줄 수도 있죠. 알아서 잘하세요. 그렇군요. 어쨌든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곳에 혼자 갔고 중국은 이어더를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메바 정권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리모컨을 돌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은 아유 걔 등신 같은 놈들하고 욕을 해주십시오.
아메바로 하면 안 되고 아메바는 좋은 거야. 아메바 좋아요. 그 아메바 단세포야. 아니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그냥 개등신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개등신 외교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등신외교. 아니요 개자를 붙여요. 개등신 외교. 개만 먹고 하잖아요. 개가 속상해. 개 취급당하고 아니 개 취급당하고 개만 뜻이 맞고 하고 근데 개 취급당하는 거 문재인 아니에요. 대통령은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등신이라고 좋아할 거예요. 개를 사랑하니까 개등신이라고 해줘. 그러면은 전국의 1000만 애견인들이 다 개등신 좋아하겠네. 개를 좋아하잖아. 네. 요즘에 개 보조금까지 주는 거 알아요? 개 개도 보조금 줘요? 네. 이런 개 같은 일이 있네. 개부터 보조금 주는 개 등신 외교. 국민 세금이 무슨 이게 무슨 뭐 누구래 집 아이 이름인 줄 알아요. 자 이런 개 같은 일은 빨리 여러분들이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12년 6월 13일 FNK에서 방영된 겁니다. 2002년 8월 사건입니다. 김대중 집권 말기죠. 근 20년 동안 식모로서 일했던 초대소에서 식모로서 일했던 분이 귀순해서 밝힌 겁니다. 초대소는 남파 공작원들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한에서 온 사람들이다. 범민련 남쪽 사람들, 이 초대소에 이 양반이 증언하는 것 중에 이제 범민련, 범민주연합, 범국민민주연합 세력이 여기에 와서 이제 노작 활동, 이 정치 공작 활동을 하고 갔다. 이놈들이 다 남한 사람들이에요. 남한의 간첩들이에요. 이놈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야권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하고서 정의당부터 해갖고 이제 야권 연대를 추진하는 놈들이에요. 왜? 노동당의 지령이 있었으니까. 이 지령에 따라서 반드시 안철수당과 문재인당은 또 합할 겁니다. 왜? 이건 지령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리고 안철수가 이거 저항 못해요. 왜? 12명의 간첩단이 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은 국민들이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첩들을 다시 또 뽑아서 당을 만들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은 2년 동안 간첩들 다 때려잡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게 이제 5천만이 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5천만은 무덤 속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하여튼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 짓을 하는지. 범민련이 나오죠. 간첩들입니다. 간첩. 종북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여자들에게도 남자를 집어넣어서 성접대를 하는 겁니다. 임수경 간첩이 이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뽑아줬어요. 간첩을, 임수경이를. 어느 고향인지는 몰라도. 리용호를 만났답니다. 임수경이가. 그 간첩이 국회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문익환이, 문규현이, 한상열이 이놈은 전경 때려잡는 노수희, 종북파가 아닙니다. 간첩입니다. 종북은 처벌할 수 없지만 간첩은 형법 2000년도 동아일보에는 10명의 간첩들이 임원진에 앉아 있습니다. 시진핑 대북 제재 완전히 이행할 것. 그래서 핵안보회의에서 한중이 별도로 정상회담을 가졌고 박 대통령에게 유엔 결의 집행을 시진핑이가 언급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52개국 정상이 핵테러 방지를 위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아베와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한중 북핵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돈줄 막힌 전교조, 은행 계좌 모두 압류당했다. 그래서 법의 노조 판결 뒤 보조금 반환 이에 교육부 6억 추심에 나서서 거래 중단시켰다. 학교 미복귀 전임자 35명, 대한민국 언론이 문재인터임과 김정일에 대해서도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깍듯이 붙이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보다는 북한과 대화하자, 북한을 이해하자, 북한을 지원하자는 등 오히려 북한 편에 선 언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대한민국 언론을 편향시켰는지, 어떻게 이런 악성 고질병에 걸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청와대 200m 앞까지 시위를 허용한다. 국빈 방문으로 나라의 귀한 손님으로 트럼프를 초청해 놓고 우리 정부는 청와대 앞에서 100m까지 시위를 해도 좋다. 허용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광화문 지금도 시위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매일 거기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평화의 물결만 없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밖에서는 금방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서울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서울 와보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서울이 왜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하고 오히려 물어요. 새 대통령은 말만 꺼내면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쟁 다 싫어합니다.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은 한미 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한 발 나가서 한미 동맹보다는 중용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용 외교라는 게 뭡니까? 공자의 중용이 아닙니다. 중립 외교를 하자는 겁니다. 중립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중립입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대한민국이 중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맹 없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평화는 불가능한데 말로만 평화 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 의리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는데 여기에서 36,000명의 미군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다치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를 압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워싱턴 가보면 거기 6.25 참전 기념물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워싱턴 가시면 그 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기 있는 잠든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유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나라가 너희들은 가서 싸워라 하는 그 말 한마디 순종해서 가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미국 병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미동맹 해체해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못하니까 중립외교, 중용외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고 미국이 안 해주겠다고 버티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미군들이 우리 한반도에 와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대통령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박사학위를 한미 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를 깨닫게 됐어요. 아하,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분명히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구나.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그런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제가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돼요. 미군은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빨리 휴전을 끝내고 빨리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탄핵의 핵심 본질은 뭡니까? 탄핵의 본질이 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겁니까? 물론 구속도 그 사람들은 노렸으니까 그렇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승만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계획된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이 탄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박정희 대통령까지 끌어내리려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두 기둥을 누가 세웠습니까? 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둥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그 뒤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기에다가 번영, 조국의 번영이라는 번영 풍요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두 기둥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성난 촛불 민심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탄핵 결정과 함께 쫓기듯 청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수임번호 503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국정농단에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까지 더해져 구치소와 검찰청, 법원을 오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한겨울 치러지던 대통령 선거도 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촛불 혁명 완성을 내세운 문재인, 보수 결집을 호소한 홍준표, 양당 기득권 타파를 외친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22일 동안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41.1%를 득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압승이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새 정부 앞에 놓인 여소야대는 여당의 입장에선 현실적인 장애물입니다. 추경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고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정농단했던 세력 아닌가요? 나라를 이렇게 마비시켰던 세력 아닌가요?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의 협조는 해야지.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제1야당으로 내려앉은 자유한국당도 변화의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친박 청산이란 내홍과 보수 분열을 극복하면서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 체질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루어지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투쟁 방법으로 오히려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의 독주도 허용하지 않는 정치 지형에서 협치는 협상 전략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부패한 권력을 꾸짖으면서 이게 나라냐는 질문을 던진 촛불혁명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안아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무현은 김정일 이중대 24시간 집통가에 노 대통령이 남긴 발언들. 그래서
저는 김대중이가 간첩이었고 노무현이가 간첩이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다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도 간첩이고 이종걸도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첩들이 이 나라의 리더십을 다 장악했어요. 김장수도 간첩이고 김관진이도 간첩이고 이병호도 간첩이 안보 라인을 다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기에 간첩들이 리더십을 거의 다 장악했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는 기적입니다. 지금 굴러가는 게 기적인데 심지어 이 5천만이 노무현을 뽑아준 적이 없어요. 이회창이한테 표로는 졌지만 전자개표기 사건 본질을 아시죠?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회창 표는 100표를 한 표로 묶어라. 노무현 표는 80 내지 90표를 한 표로 묶어라. 그리고 컴퓨터에 집어넣을 때는 둘 다 100이라고 쳐서 집어넣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표를 10% 내지 20%를 도적질한 거예요. 이 도적질을 누가 만들었어요? 박지원이가 만들었어요. 뭐 하면서? 김대중이 비서실장을 하면서. 문광부 장관 할 때는 뭐 했죠? 46명 데리고 가서 중상 비방하지 않겠다라고 김정일에게 이 충성 맹세를 하고 내려오더니만 이제 2002년도 이 말기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갖고 이 전자개표기에 이제 이 10 내지 20%의 이 절취하는 이것을 해갖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켰죠. 국민은 노무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김대중이는 시대 상황으로 국민들이 찍었어요. 자, 그런데 이 노무현이가 어떤 짓을 하느냐? 제가 간략히 말할게요.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이 38선을 놓고 휴전선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조중동맹은 북조선이 있고 그 뒤에 중국 군대 5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밀고 내려오면 중국 군대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삼켜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이제 미국군에게 작전권을 이양했죠. 이양한 날짜가 언제였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고 1951년 7월 14일이었던가 그때 이제 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은 작전 지휘를 유엔군, 미군이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이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미군에게 작전 통제권을 줌으로써 이 나라가 50년 6.25 전쟁 이후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밀고 내려왔죠. 밀고 내려올 때 지들만 내려와요. 중공군이 같이 내려오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이 막 비판하는 것을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땅도 다 우리 영토로 되어 있으니까요. 설사 NLL에 관해서 어떤 변경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궤변, NLL을 내줘도 헌법에 위배 안 된다. 이 간첩 노무현입니다. 변론했고 한국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으로 성립되지 않고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한미 동맹이 중국과 조중 동맹이 쳐내려오지 못하게끔 하는 이것이 연계철선이라는 것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왜? 간첩부의 지령을 받아갖고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자권을 환수하기로 하죠. 이게 지 생각이겠어요? 간첩이니까 지령을 받아서 한 거죠. 그러면 2012년 이것이 언제 결정이 나느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같죠. 2008년도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 통과시킬 때 김장수가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김장수가 합참의장을 했나?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합참의장 한 사람이 아니지. 그 양반은 육군총장을 하고 국방장관이 됐지. 아마 국방장관을 했었구나. 국방장관을 하면서 이 전작권 한수를 2012년 4월 17일로 밀어붙입니다. 4월 17일이 아까 51년도 7월 14일을 거꾸로 한 겁니다. 7월 14일. 그래서 전작권을 환수했던, 여기 지금 전작권 비판하잖아요. 이걸 4월 17일로 이제 짜고서 날짜를 맞춘 겁니다. 지난번에 이희호 사건 기억나시죠? 작년에 8월 15일 날 올라가면서 그 비행기, 이스타나 항공사 비행기 이름이 ZE-285, 제2의 815라고 하는 코드 네임을 김정은이가 줘갖고 이희호 간첩을 불러올렸었죠. 똑같아요. 이것도 4월 17일이 7월 14일을 거꾸로 해갖고 이게 전작권 한수가 갔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새빨간 이 간첩이고 그 밑에서 문재인 간첩이 자랐고 이종걸 간첩이 자랐고 김종인이가 하는 짓은 문재인 패거리들을 다 공천에다가 때려 넣어준 거죠. 그래서 김종인이는 잘하는 것 같지만 보수의 탈을 쓰고 실제적으로는 제3대 간첩 대통령을 만드는 작전사령관이 돼서 김종인이가 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심판할 때가 올 겁니다. 계속합니다.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하나 아찔한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그나마도 그때 당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적이에요. 기적. 북한이 노무현 간첩 밑에서 대한민국 노무현 정부 시절이거든요. 네. 저 아직도 기록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핵실험을 2000년대 핵실험을 했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접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할 때 한 달 지나서 그 전까지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했다. 한 달 지나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했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핵을 북쪽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보니까 만약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런 한 라인이 있었다면 핵실험하는 것도 미리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자, 이 당시에 국민들이 새까맣게 알지 못하는 한 라인이 김만복에 의해서 이제 그 김정일이하고 그 당시 김정일이 맞죠? 김정일이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하고 직통 라인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때 김만복이를 청문회 하면서 이게 이제 들춰집니다. 그래서 이 한 라인을 가지고서 지령을 직접 받았던 자가 노무현입니다. 자. 이건 뭐 엄청난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이건 뭐 아찔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노무현 시절에 모든 데서 이게 솔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맞습니다. 네. 대북 정부가 아니 몽땅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무너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2007년도요 바로 앞에 지나간 사람이 김장수가 지나가죠. 저걸 하면서 꽃꽃장수가 되죠. 2007년도 사건입니다. 만들어진 간첩 김장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첩 노무현이가 끌고 올라가서 이거를 절 보고 수사를 하면 다 밝혀내겠어요. 네. 계속. 이것들이 다 이제는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김종일이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전화를 한 것은 누구도 모르고 지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국민들도 모르고 지금 와서 국정원장이 되었던 김만복 원장이 그나마도 지금 밝힌 것이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있었는 줄 밝히지 않아서 영원히 모르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때 NLL 문제도 했다 아니다 얼마나 많이 국정원에 있는 자료까지 대통령 그 기록실까지 기록보전까지 낙권이 오면서까지 많이 그 보수단체들에서 막 자, 문재인이가 이 죄인입니다. 노무현 간첩과 문재인 간첩이 NLL도 만들고 직통라인도 만들고 이랬는데 언론에 1570명의 간첩 새끼들이 한번 반짝 나오고는 그 다음에는 입을 씩 닦아요. 네? 입을 씩 닦아. 그러면서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세상에 1570명 간첩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 가리개로 언론이 민중의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아니고 뭐예요? 민중의 눈 가리개가 돼서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 윤영 교수님이 이제 계엄령 선포합시다 하고 나옵니다. 자, 가시죠. 항의라고 제기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때나 전화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김정일과 아무 때나 전화하고 아무 때나 통화했다면 이런 일들을 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다 생각하고 또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미 사전에 다 그 사전에 그 합의를 보고 LL 문제도 그렇고 북한에 무슨 이제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이미 사전에 다 하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김정일 정권 때는 노무현 정부를 북한의 제2중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물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비공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은 전화되면 24시간 그 전화기가 배한돼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전화는 김정일 전화고 이쪽에 받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다라는 상시 라인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지령 라인하고 지령 라인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 네, 야 차별정부 당시 문재인이가 비서실장 했는데 저거 몰랐겠어요? 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남북 정상 간의 상시 통화가 가능한 한 라인으로 수많은 그 무수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무슨 정보가 얼마만큼 북에서 왔고 우리 것이 넘어갔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지 무슨 문제가 터질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라인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수백 건의 국방부 기밀이 북으로 다 올라갑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노무현이가 한 것이 뭐냐면은 전자정부라고 해갖고 모든 비밀을 전자로 다 했어요. 그럼 그거 클릭 한번 하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저렇게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무현은 간첩 중에 간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견딘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다 하는 말을 누가 해요? 강성산 총리를 했던 북한의 총리했던 그분의 사위인 강명도 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한테 직접 전화한 적이 없었는지 두 정상이 만나서 국무회의를 하면 그런 것까지도 뭔 이야기를 했다라고 회의 내용을 통화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관계였는지 이 참여정부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 측에 전달한 기밀 정보들이 바로바로 북한에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겠다. 동맹국인데 국가 기밀을 상호 군사 기밀을 터놓고 회의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회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북측의 반응이 넘어오는 것을 봐서 우리가 어제 한국 정부와 논의했었던 내용에 대한 대응 논평이 바로 북측으로부터 넘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동맹국 한국과 군사기밀을 놓고 회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소연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참여정부 2인자이자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이런 사항을 어느 선까지 알고 있을까요? 네티즌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다 우리 영토로 돼 있으니까요. 설사 NLL에 관해서 어떤 변경 합의를 한다고 간첩이 아니면 저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의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실을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고 한국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으로 성립되지 않고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자, 이게 이제 2006년도에 했던 거고 그 앞에 2008년도에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03년도에 집권하자마자 무슨 짓을 했죠? 자, 저 진해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으로 옮겨라. 2007년도에 옮겼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뭘 했죠? 그 밑에다 탱크와 장갑차와 집차와 버스와 이 기갑부대를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누가? 노무현이가. 요 얘기를 하면서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국민들은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박지원이라는 놈의 새끼가 뭘로? 전자개표기 이 사건으로. 손충무 씨가 이걸 밝혔어요. 전자개표기 사건의 본질을 이제 이해하시죠? 이회창 씨는 100표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쪽 표는 80 내지 90표. 노무현이 거다. 그렇게 해서 표를 100표가 들어가면 10표 내지 20표를 강탈한 거야. 그렇게 해서 올린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쇼를 잘했지. 누가? 정몽준이 하고 노무현이 하고 단일화 쇼를 잘했지. 정몽준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본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저 발언을 많이 들어왔던 그런 발언인데요. 저희들이 저 영상을 다시 틀어준 것은요. 지금 김정일과의 한라인을 설치해서 24시간 전화통화를 아무 때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정보를 우리가 취득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런 발언에 대한 행간을 다시 분석해보고 해석해보면서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서 말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전시작전 동대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들으면 뭐 시원하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맞아. 저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미국 형님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일반 국민들은 얼마든지 소주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국가 지도자는 국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국익을 생각하면 저같이 국가 지도자도 아닌 사람도 이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알면 저러한 자존심도 다 버릴 정도로 그래 작전 통제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국익의 심대한 이익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저렇게 감성적으로 나갔다는 거. 그리고 작전 통제권을 전환을 할 때 4월 12년 4월 17일이라고 그랬어요. 4월 17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메가드 장군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 통제권을 넘겨준 7월 14일, 50년 7월 14일을 거꾸로 해서 4월 17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아주 사소한 것도 미국의 감정을 건드렸고, 그리고 이제 당시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1차 핵실험 했을 때, 자, 지금 북한이 3차 핵실험 하니까 어땠습니까? 킬체인, 이런 각종 핵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정책들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1차 핵실험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처음이니까. 그런데 군에서 제가 군인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군부 최고위층에 있던 분들 사실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대응 안 할 겁니까? 하니까 대응을 내놓기 두려운 겁니다. 대응을 내놓으면 너 왜 이런 거 내놓냐 이거지. 찍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고 막아내고 또 선제 공격해서 없애버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너무나 많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능력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하면 찍히겠다는 겁니다. 그런 정권의 분위기였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이러한 전화가 서로 간에 양 정상 간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의 회고록에도 나오지만은 이 나라의 미군 때문에 북한이 공격을 못했습니다. 제6.25 같은 전쟁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해도 미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을 못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도 미국을 핵으로 공격한다고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군 때문에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미군 철거 당장 미군을 내쫓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미군의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만 아니 저 깜짝 놀란 게 어떻게 한 게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한 게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군 때문에 북한이 공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미군의 엉덩이 뒤라고까지 말하는 거 이건 그러면 미국이 볼 때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군을 철거시키겠다고 한다면 국을 노리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들을 모욕을 주는 그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노무현 정권이라든가 노무현 사상을 계승한 정권이 만약에 들어섰다면 미군 철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부 시절에 미군 철거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거기 동조해가지고 미군 엉덩이 뒤에서 숨어서 형님 한다고 거기 바지가리에 달렸다. 나는 이거 도대체 이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자기 민족, 자기의 이게 저 뉴스를 보고 저도 정신이 아찔했는데 왜냐 그 엊그제 그 여기까지 상황이었느냐 그런 걸 그다음에 그때 이게 정부 이 보시면은 노무현이가 간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지령에 따라서 한라인을 설치하고 저걸 이제 문재인이가 비서실장이니까 받아갖고 전해주고 그 문재인이가 이제 3대째 이제 간첩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지금 언론 1570명이 짜고서
이제 이 뉴스의 행간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종편도 보면은 아주 가관입니다. 제가 보다가 채널을 돌렸는데 거기에 간첩 새끼들이 4명, 5명 하면은 간첩 새끼들이 1명 내지 2명이 꼭 들어가요. 그렇게 편성을 해요. 그러면 요 자리에는 누구를 앉혀라 해갖고 간첩 새끼들이 들어가서 박근혜 끄집어내리고 정부 끄집어내리고 문재인 찬양하고 김종인 찬양하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짓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서 된 것을 이제는 깨달아 알 수 있잖아. 간첩 김대중이와 간첩 문재인이와 간첩 노무현이와 간첩 이종거리가 간첩 박지원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언론, 종교에 할 것 없이 다 간첩들과 종북들로 도배를 해버렸고